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율정설입니다. 자,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한문수필이고요. 이 작품은 글쓴이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윤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율정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서 글쓴이가 써준 한문수필입니다. 늦은 나이에 급제하고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갔던 윤택의 삶이 가진 가치를 밤나무의 생태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칭송하고 있죠. 자, 밤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윤택의 삶을 유추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의 특징이 아주 돋보입니다. 자, 주제는요, 늦되어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입니다. 자, 갈래 말씀드렸고 성격 사색적이고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 자, 빠지면 더해진다? 말이 안 되죠. 모순적이죠. 예, 역설적인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를 같이 보셨고요.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윤상군이, 그쵸, 윤택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윤상군이 일찍이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고 하는 뜻으로 율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자, 지금 이 작품의 명칭이 율정설이죠. 자, 그 율정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자, 이 부분, 그쵸? 율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밤나무 정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롭게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 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 좀 독특하네요. 자, 근데 윤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른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만 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불을 뗀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자, 지금 A 대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요 구간에서 실제로 윤공이 윤택 씨가 얘기했던 이 말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즉, 이 부분은요, 이 윤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밤나무가 있는 집을 이렇게 고르는지, 그 밤나무가 있는 집을 고르는 선택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부분 보실까요?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사물과 나 사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사실 같은 맥락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같은 기운끼리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 그 말이죠. 유유상종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계속 내려갑시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데 어려움과 쉬움 또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방금 읽은 데서는 다르다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이 핵심이죠. 유독 뭐가 지금 앞에서 밤나무가 있는 집을 고르는 윤택의 어떤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 밤나무의 밤이요. 예.
이 밤나무는 만물 중에서도 가장 늦게 난다. 나무가 심기가 매우 어렵고 심기가 어려워요. 또 오랜 시간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은 쉽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심고 키우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은 일단 조금씩 자라기만 하면은 쉽게 성장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은 쉽게 녹음을 이루며 잎이 피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쉽게 우거진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처음이 힘들지 나중은 꽤나 풍성해진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꽃이 매우 늦게 맺히기만 하면은 쉽게 풍성해지며 역시나 마찬가지죠.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심지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 부분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언급하는 이 부분은요. 무엇에 대한 특징인가 하면요. 바로 밤나무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요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밤나무의 특징. 자, 근데 그 다음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다. 늦은 나이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10년이 더 지났죠. 4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뭔가 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밤나무의 특성과 지금 이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종의 유추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했으나 윤공은 벼슬에 나아가서 더욱더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9번 승진. 와, 하루 동안에 9번 승진. 예, 와. 임금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연달아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랑? 밤나무가 일단은 자라기만 하면은 쉽게 성장한다. 열매가 늦게 열리긴 하지만 일단 열리기만 하면은 쉽게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지금 이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9번 승진했다고 하는 이 사례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승진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중책을 담당하게 됐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어떤 나무? 밤나무.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자, 되게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굳이 이 문장이 없었어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는데 지금 작가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기틀을 세우는 점. 이게 공통적이에요. 누구랑? 밤나무랑 윤택이랑. 쉽지 않아.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성취에 있어서는 쉽게 성취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얘기 제가 판사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율정은 밤나무 정자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자, 밤나무와 윤택의 유추관계에 이제 빗대서 이제 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는요, 나무 심기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윤택도요, 늦은 나이에 합격했습니다. 40 넘어서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비슷해요. 기틀을 세우는 것이 오래 걸리는 속성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요, 밤나무는요, 피기만 하면은 쉽게 우거집니다. 또 열매가 늦어도 쉽게 거둡니다. 윤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동안에 9번 승진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성취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추관계.
자, 또 내려가시죠.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고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서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이 표현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죠. 자, 빠지는데 더해진다. 그냥 액면상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모순되는 표현이 있어. 하지만 나름대로 이치를 품고 있죠.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쵸. 지금 윤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밤나무도 그렇고요. 너무 늦는데 하는데 나중에 잘하고 성장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후에 그 윤택의 일생을 보면은 무언가 쉽게 어렵지 않게 성취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공의 영달은, 이때 영달은요, 입신양명하고 무언가 이제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밤의 생장이고 밤을 거두어서 간직하면 곧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생장하면은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하면은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서 그 이치를 들어서 설을 짓는다. 여기까지. 자, 본문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죠. 예. 이제 문제에 들어갑시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보기 1번 들어가기 전에 발문부터 보시죠. 문맥에 비추어 볼 때 A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대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발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A 대목이 궁금한 게 아니라 A 대목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 그쵸? 자, A 대목은 뭐였죠? 윤택이 이 밤나무가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 글쓴이의 반응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가시죠. 당신은 밤나무의 장점을 중시하지만 정작 밤나무의 단점을 모르고 있어? 아니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당신은 밤나무의 외양에 주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밤나무가 주는 혜택이라고? 글쎄요. 외양에 대한 얘기, 혜택에 대한 얘기? 보기 3번 넘어갑시다. 당신은 밤나무의 쓰임새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당신과 밤나무는 닮은 점이 있어. 자, 선지 3번이 정답이죠. 당신과 밤나무는 닮은 점이 있어. 자, 실제로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유추 관계에 기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유추 관계. 바로 2번 내려갑시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자, 기억이 뭔지 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 이게 이제 기억에 해당 부분인데, 자, 보기 1번. 어려움과 느림이 있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쉽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보기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1번 정답이고. 자, 나중에 쉽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이 작가가 이제 밤나무와 윤공을 지금 이제 유추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1번이 정답이었어요. 2, 3, 4, 5는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기 제시된 학생의 대답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시네요. 문학작품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이치라 할 수 있는 도를 보여주고는 하죠. 오호. 자, 유추관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런데 그 도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역설? 자, 유추관계만 얘기하려고 하나 봤더니 역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작품 구절 중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계속 봅시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율정설에서도 글쓴이는 밤나무의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라는 역설적인 이치를 드러내고 있죠.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자, 해당 구절을 제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절 찾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이 이치를 겸손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역설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자,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 겸손의 뜻을 혹시 정확하게 모를까봐 개념 정의까지 밝혀놓고 있는데요. 자, 학생의 얘기 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땡땡땡땡땡이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자, 지금 이 역설의 뜻과 더불어서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맥락까지 더해지면요,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을 낮추면 자신이 높아진다. 요 정도. 자신을 낮추면 자신이 높아진다. 자, 그럼 빈칸에는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수필 작품 율정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